이 시간의 강의는요, 초점 스크린이에요. 이건 이제 수동 초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초점에 대한 건 자동 초점 카메라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이 초점 스크린은 우리가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그 창, 그걸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 그 펜타프리즘 밑에 반사경 위에 그 초점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어요. 초점 스크린이.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초점 스크린을 교환할 수 없지만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점 스크린 교환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초점 스크린으로 초점 스크린 형태를 바꿔가지고 자신이 쉽게 맞출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초점 스크린을 교환이 가능한데, 디지털 카메라는 모르겠어요. 카메라 수리점 가면 교환을 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환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기계식 카메라의 초점 스크린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플리트 스크린이라고 해요. 스플리트 스크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파인더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원이 있고 중앙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긋난 선을 여기 지금 자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긋난 선을 일치시켜서 초점을 맞추는 형상 스크린이 스플리트 스크린이고, 초점의 정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계식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스크린 방식이 스플리트 스크린이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기계치고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요즘 사용하는 AF 포커스, 오토 포커스의 초점 스크린, 디지털 카메라의 초점 스크린이 이 스플리트를 전자화시킨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 검출 방식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용하는 거. 높낮이가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오토포커스가. 하여튼 이 스플리트 스크린은 기본 스크린이고 초점의 정밀도가 제일 높은 그런 스크린이 초점 스플리트 스크린인데, 이 구형 카메라,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구형 카메라의 구형 렌즈는 요즘은 뭐 이 개방 조리개라고 그래갖고 내가 마친 조리개 8, 11 이렇게 숫자로 맞춰놔도 항상 조리개는 최대 개방값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다가 셔터를 누르면 내가 세팅한 조리개 값으로 조여졌다 다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잼측강이라 그래갖고 조리개를 조이고 열면은 거기에 따라 조리개가 열렸다 조였다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도를 깊게 하고 해서 조이잖아요. 그러면 조리개가 8이면 8, 11이면 11만큼 조여져 있어서 상이 어떻게 돼요? 파인더를 봐도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어둡게 보이면 요 스플릿부가 검해져 갖고 어긋난 선이 없어져 버려서 초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구형 카메라에 구형 렌즈를 쓸 때는 잼 측각이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완전히 오픈시킨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노출은 그 다음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필름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구입하고 가지고 있는 게 구형 렌즈다 그러면 잼측광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갖고 그런 렌즈로 찍을 때는 렌즈를 완전히 오프시킨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그 이후에 조리개를 조여가면서 노출을 맞춰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스플리트가 어두워지면 초점을 못 맞추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요즘 사용하는 기계식 카메라들, 요즘 렌즈들은 그런 게 어두운 렌즈가 없고 다 개방된 상태에서 초점이나 노출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스플리트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초점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했던 게 마이크로 프리즘 스크린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뭐 바둑판으로 그려놨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올록볼록해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으면 상에 가운데 그 스크린에 가운데 부분이 올록볼록하게 보이다가 초점이 맞으면 맑게 선명해집니다. 이런 게 마이크로 프리즘인데, 앞부분에서 배웠던 스플리트 스크린처럼 어두운 렌즈를 쓴다고 해서 이게 마이크로브가 어두워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초점의 정밀도는 대충 올록볼록, 우리 옛날 카메라들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즘 전자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력 보정 다이얼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기계식 카메라에는 시력 보정 다이얼이 없어서
대충 자신의 시력을 믿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볼록한 면이 안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초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셔터를 누르기 때문에 선명도는 스플리트처럼 정확하지는 않죠. 어긋난 선을 딱 일치시킨다는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마이크로 프리즘 부가 어두워지지 않아서 항상 편리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주 사용되던 게 두 가지 형태였다가 이 기계식 카메라 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계식 카메라 말년의 스크린은 마이크로 프리즘 겸용 스크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렌즈가 어두워지고 상황이 촬영 장소가 어두워지면 스플릿부가 잘 안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이크로로 맞추고 아니면 맑고 할 때는 가운데 스플릿부로 맞추고 해서 겸용 스크린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를 갖고 있고 뭐 전자식 바디들에도 이런 필름 카메라를 갖고 계시면 자신의 그 스크린이 어떤 스크린인지를 파악을 하셔갖고 그 스크린의 특징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그게 전면 매트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화면이 맑아졌다 흐려졌다 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화면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고 초점이 맞으면 화면이 환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시력 보정 다이얼이 없으니까 뭘로 봤어요? 대형 스크린, 뷰 카메라 스크린이 대부분 전면 매트 스크린 형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손에 들고 있는 요 사진에 보이는 요게 루페라는 겁니다. 돋보기죠. 그래서 요걸 놓고 부분을 초점을 맞춰주는 요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점의 정밀도는 그냥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아서 초점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신속 촬영도 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보조 액세서리를 써줘야 되는 그게 이 전면 매트 스크린의 특징이고 이런 전면 매트 형태로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 스크린 같아요. 뭐 초점이 안 맞으면 뿌얘지잖아요. 초점이 맞으면 선명해지고 그렇지만 다행히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력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액세서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자기 눈에 맞춰서 안경 낀 사람은 안경 낀 상태로 맞추고 안경 안 끼신 분들은 안경 안 낀 상태에서 시력 보정 다이얼을 맞춰줘야 되지. 그걸 안 맞추고 나면은 파인더를 보게 되면 항상 내 눈이 갑자기 나빠졌나 하고 오해할 정도로 대상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전면 매트 스크린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는 제가 다른 강의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그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1이 셔터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렌즈가 50mm라고 그랬잖아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50mm니까 그 50mm를 기준으로 해서 50분의 1이니까 60분의 1초 이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0mm 렌즈를 쓰게 되면 250분의 1, 100mm 렌즈를 쓰게 되면 125분의 1 이하는 내려가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카메라 바디 자체가 좀 무겁다면 그거보다 좀 더 올려주는 게 제대로 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지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카메라에 그 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의존해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수칙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초점이 나가서 자신이 원했던 효과가 안 나와 갖고 사진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초점 거리분의 1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50분의 1, 60분의 1초가 흔들릴 수 있다 이하는. 그래갖고 무거운 렌즈를 쓰면 쓸수록 그 하한 선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다. 무조건 어떤 렌즈를 끼든 간에 60분의 1초가 아니라 300mm를 쓰게 되면 300분의 1초, 300분의 1이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서 30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렌즈가 길어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운트 타입이라고 해도 렌즈가 길어집니다. 300mm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요. 뭐 후드까지 끼게 되면 더 길어져요. 진짜 미세한 바람이 있어서 약간 센 바람만 불어도 이게 렌즈가 이렇게 바디가 사람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손으로 들고 찍는다라는 건 정확한 초점 맞추는 걸 포기한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식을 초점 거리분의 1이 내가 들고 찍을 수 있는 렌즈 셔터 스피드의 한계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 기능을 너무 믿었다가는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토라는 거라든가 이런 기능 자체는 그냥 살짝 쓰는 거지 그거의 전체적인 걸 올인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사진 못 만들어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요즘 AF가 너무 잘 맞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거고 노출도 A로 놓고 오토로 놓고 찍어도 된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을 풀로 A로 놓고 오토로 놓고 찍어도 워낙 좋아서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멍청한 놈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진의 기본기를 닦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했는지 몰라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오랫동안 자신의 평생 동반자로 생각하고 하실 거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하나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다져놓으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방송에서 나온 화면 제가 캡처한 건데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렌즈를 나는 손으로 들고 찍어도 잘 찍었다라고 자랑삼아 떠들었던 얘기가 제가 아주 열받아갖고 캡처를 해놨는데 이 사람 사진을 보셨는지 몰라도요. 저도 그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 봤는데 사진 자체의 퀄리티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뭐 어디 루블 박물관이니까 뭐 전시했다는 돈만 주면 전시해 주는 게 얘네들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찍어가지고 뭐 사진 잘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 장갑은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왜 렌즈가 무거워하고 손에 굳은 살 베길까봐 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렌즈 요 정도 되는 렌즈도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그마마나 셔터 스피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셔터 스피드를 하이 스피드로 놔도 제가 마운 렌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렌즈라고 그랬죠. 심도가 낮기 때문에 하여튼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삼각대를 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형 렌즈 같은 경우 지금 유병원이 잡고 있는 요 부분이 그 삼각대에 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삼각대는 어디에 바디에다 끼잖아요. 근데 망원 계열로 갈수록 망원 렌즈 중간에 삼각대 연결하는 잭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렌즈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에 껴주면 렌즈가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 중간에다 그걸 부착해서 삼각대에다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건데 손을 들고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니까 참고하시라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초점을 못 맞춰서 안 맞는 거하고 맞힐 줄 알면서 안 맞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정확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